이항분포는 뭐를 이항분포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를 그렸을 때 그 확률 변수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0부터 항상 시작이네요. 잘못 썼네. 그죠? 얘가 n번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즉 각각의 확률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성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이항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항정리의 표시 방법은 이렇게, 이항분포죠. 미쳤어요. 이항분포의 표시 방법은 NP, 이 N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횟수. P가 의미하는 바가요? 확률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X에 대한 평균은요, NP라고 나오고요. 그 X에 대한 분산이요, NPQ가 나옵니다. 됩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은 참 쉬워요. 보시죠. 자, 그 181페이지에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몇 %래요? 90%랍니다. 그랬는데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율은 0.9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를요, 잘 보세요. 이 환자가 치료됐다고 저 환자가 치료 안 되는 건 아니죠. 환자의 치료율 자체는 독립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치료된 환자의 수를 X라고 놓는다면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0명 치료될 수도 있고 1명, 2명, 몇 명까지요? 최대 10명까지 치료될 수 있겠죠. 이 말 이해하겠어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고 문제를 좀 보면 뭐가 중요한 얘기냐? 이 각각의 확률들이 어때요? 얘는요? 10, C, 0에 치료될 확률이 0.9에 몇 명? 0명, 0.1에 몇 명? 10명이죠. 이렇게 쭉쭉쭉쭉 써지겠죠. 각각의 독립시행의 확률로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거의 뜻은 뭘까요? 9다 9. 이거의 뜻은 뭐겠습니까? 치료되는 환자 수가 몇 명이다? 그냥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9명짜리를 찾아내면 되겠죠. 이거죠. 얘는요. 10, 0.9에 10, 0.1에 0. 맞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우리가 찾는 확률이죠. 이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국말로 풀이해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X의 평균이라고 하지만 저걸 한국말로 하면 평균적으로 치료되는 환자 수는 몇이다? NP. 즉 9명. NP B에 10 하고 0.9겠죠. 평균값이 얼마죠? 9죠.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치료되는 환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몇이 된다? 9명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참 쉽습니다. 이해하겠어요? 다음 거 봅시다. 자, 쉬운 거 건너뛰고요. 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항분포는 진짜 이해 답니다. 지금 몇 번 설명할 거냐면요. 이제는 그 182페이지의 9-12번에 2번을 설명할 겁니다. 문제 내용을 잘 봐주셔야 해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 내용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몇 회 던진답니까? 3회 던질 겁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뭐라고 할 거래요? X라고 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상금을
4의 x1 받는답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이 4의 x1의 확률을 그러니까 평균값을 한 번에 못 구합니다. 우리는 얘를 한 번에 못 구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요. 이 새끼에 대한 형태입니다.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잘 들어둬요. 문제가 바뀌면 이런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항분포는 어려워봤자 얘예요. 세 번의 주사위를 굴리는데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올 수 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0일 때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1의 눈이 0번 나오고 1이 아닌 눈이 2번 나오는 거죠. 얘는요. 됐습니까? 아 이거 3인데. 됐죠? 얘는요. 돼요? 얘는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의 평균이 이게 아니죠. 얼마입니까? b 3의 이거니까요. 맞아요? 분산은요? 됐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표준편차 분산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에 대한 평균? 상금값에 대한 평균을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두고 이걸 또 다시 써? 이걸 다시 씁니까? 아니에요. 이걸 다시 쓴다고 해서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차근차근 볼게요. 쌤이 하는 거 잘 봐주세요. 이 독립시행의 확률들로 구성되어 있는 놈 이항 분포는요. 평균은 사실 누구라고 쓰죠? R, 횟수에 대한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이게 X에 대한 평균 아니었나요?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굴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확률 변수가 더 이상 R이 아니죠. 누굽니까? 4의 R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죠. 0부터 n까지는요. 맞습니까? 맞아요? 얘를 이렇게 손대볼 수 있나요? 합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를 둘을요. 이 말 이해해요? 이렇게가 바로 뭐예요? 4의 x승의 평균 아닙니까? 얘를 잘 보시죠. 이 새끼를 사실 어떻게 썼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원래가 P가 얼마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확률이요? 이거죠. 3-R승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지금 평균 얘에 대한 값이고 실제로는 누굴 구하는 거예요? 4의 x승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는요. 이항 정리 즉 이거에 대한 전개식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를 계산한 게 지금 우리가 찾는 저 상금에 대한 기대값 평균이죠. 지금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이거죠. 8분의 27이 우리가 찾는 그 기대값입니다. 돼요? 이항 분포인데 이항 정리의 계산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죠. 나올 수 있는 건 어려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됐습니까?
자, 이 말 이해해요? 돼요? 자, 그리고 낚여갖고 헷갈릴 수 있는 건, 자, 나머지 건 설명이 충분히 되게 쉬워요. 없네. 여기 잠깐 봅시다. 자, 어떤 사건에 확률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렇게 주어진대요. 어떤 사건의 확률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럴 때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눈으로 계산이 될 텐데. 얼마죠? 답 15입니다. 이유를 보세요. 얘가요, 어차피 이딴 식으로 써 있었어도 이 3분의 45라는 놈을 이렇게 써도 어차피 3분의 45씩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결국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겠죠.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으로 주어졌으면 무조건 누굴 따라간다고요? 이항 분포를 따라간다고요. 30이네요. 답이 15가 아니고요. 장님 해태였어요. 됐습니까? 됩니까? 자, 여기서요,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확률 자체가 뭘로 주어지면? 독립시행으로 주어지면 그 새끼는 무조건 누굴 따라간다? 이항 분포를 따라간다고. 무조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계산이 좀 지랄 같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손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성립시킨답니다.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과 0일 때의 확률이 몇 배 차이 난다고요? 12배 차이 나면 저 새끼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1일 때의 확률은요,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하나, 원치 않는 사건이 11. 맞습니까? 12는 둘째 치고 얘만 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새끼 지금 12죠. 바이바이. 됐습니까? 이거 1이죠. P가 없어도 되죠. Q 11개니까 1개 남겨도 되죠. P랑 Q랑 똑같아요. 확률 얼마야? 평균 얼마 나오죠? 분산은요? 3 나오죠. FQ니까요. 좋습니까? 이해해요? 어때? 이항분포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숙제를 좀 내줄게요. 보죠. 여기 잠깐만 봅시다. 확률 분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이산 분포라는 것과 연속, 저걸 불연속 확률 분포, 이산 분포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에 가장 많이 나왔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였어요? 이렇게 표를 두고 뭐 1, 3, 5 확률값 각각 써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느 때는 불연속이고 어느 때는 연속인데 그거를 단어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확률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무조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줍니다. 오케이? 불연속일 때 함수식은요 무조건 뭐가 돼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이 이산 분포 쪽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뭐다? 결국에 이항 분포가 된다라는 거고 횟수로 이렇게 확률이랑 같이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럴 때 이항 분포의 특징은 각각의 확률 변수값들이 다 뭐를 갖는다? 독립시행의 확률값을 갖는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얘를 연속으로 넘겨주면 이런 확률 분포가 아니고요. 확률에 대한 그래프 형태로 갈 건데 오케이? 연속은 끊기지 않거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이항 분포와 대응 그리고 여기서 불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상 확률 분포에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다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질량, 확률 밀도 이 두 가지만 보고도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한 큐에 구분이 돼요.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항 분포에 대응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는 각 확률 변수 확률 값들이 다 독립 시행을 이루지만 정규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 뭡니까? 표준화라는 개념이고요. 이 표준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계적 추정을 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배울 겁니다. 이거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즉 불연속 확률 분포표지만 저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했죠. 연속 확률 그래프를 통해서 확률값만 알면 됩니다. 뭐 평균이랑 분산은요 니네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됐습니까? 이산 분포 확률, 이산 확률 분포 쪽에서는요 이항 분포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제일 중요한 이항 분포랑 대응되는 문제는요 정규 분포입니다. 곧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 따로 아닙니다. 나중에는 합치기도 합니다. 언제 합쳐지냐면 이 이항 분포의 횟수가 50회, 즉 30회 이상 50회 그러면 무조건 그 모양 생김새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오케이. 숙제는요. 얘는 확률 통계는 시험 범위인 친구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186까지 다 해오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 쪽을 공부할 건데요. 얘들아, 이 모양을 잘 기억해서 와. 알겠지? 확률 밀도 쪽이랑 확률 질량 쪽은 나오는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추정을 잘하기 위해선 정규 분포를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186쪽까지 꼭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 나가요. 오케이.